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하나 만들 건데요. 제가 생일이 5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일 선물로 책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혹시 책읽지라라는 분을 아시나요? 저보다 훨씬 먼저 책방송을 시작하신 분인데요. 유튜브 계정도 있고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3분 영상 형식으로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분이신데요. 제 생일이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저한테 책 2권을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택배를 뜯고 바로 읽고 후기까지 원스톱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물론 읽는 과정은 빨리 감기로 보여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찍고 나서는 책익지라님께도 제가 책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 이름이 북스왑인 거고요. 어떤 책을 보내주셨을지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궁금한데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하죠. 뜯어봅시다. 포장지 예쁘네요, 그쵸? 이렇게 많이 써주셨어요. 형광펜을 3개나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생긴 스티키 노트랑 이게 뭐지? 이거 북마크. 이거 제가 전에 어디서 봤더라? 10x10인가? 거기서 봤다가 예쁘다 이러고 안 샀거든요. 센스쟁이. 엽서 너무 귀엽다, 그쵸? 이렇게. 어떡해. 스티커도 들어있네요. 책을 꺼내봅시다. 어머, 선물이 또 있네요. 네. 한 권은 끌림의 과학이라는 책이고요. 다른 한 권은 혼자를 기르는 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소책자로 저기 요만한 책자로 가지고 있고 만화 카페 갔다가 한 앞에 요 정도 읽다가만 시간이 다 돼서 다 못 읽은 그런 책인데 제가 되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책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읽어봤으니까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끌림의 과학. 사랑, 섹스, 모든 끌림에 관한 과학적 접근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는 사랑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사랑의 수많은 미스터리와 아름다움, 온갖 복잡한 감정과 인생을 바꿔버린 결단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뇌 속의 몇 가지 화학물질이다 라고 써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뇌과학과 신경과학을 신봉하는 심리학도로서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한 책이었어요. 읽어보진 않았는데 알고는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를 바로 읽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확히 2시입니다. 그러면 저는 책을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48분이고요. 일단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총 9개의 챕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책의 표지에서 말하듯이 인간의 어떤 사랑, 성행동, 끌림 이런 것들에 깔려있는 과학적인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을 밝히려는 대중교양과학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요. 다만 어떤 전문 용어들,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편도체라든가 전두엽, 더 나아가서는 시상하부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의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워낙 많아서 조금 빨리 읽었는데요. 인간 본성과 인간의 본질, 과학적인 어떤 동물적인 본성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느냐? 조금 무난한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여성의 배란기 때의 현상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실험이라기보단 연구겠죠. 밀러와 동료들은 뉴멕시코의 스트립쇼 클럽을 현장 실험실로 삼아 논문을 썼다. 그래서 밀러가 추적하여 관찰한 스트리퍼들은 배란일에 5시간당 평균 354달러를 벌었다. 배란기가 아닐 때는 5시간당 평균 264달러를 벌었다.
월경 중에는 수입이 반토막 났다.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배란기가 없었던 스트리퍼들이 번 돈은 배란기의 스트리퍼보다 훨씬 적은 5시간당 193달러였다. 이 스트리퍼들의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버는 수입을 비교를 한 건데 배란기 때 월등히 많이 벌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죠. 이런 실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유명한 연구인데 옥시토신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뭐 사랑의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옥시토신이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실험 중에 2012년 초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옥시토신 양으로 연인 관계의 지속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놀랍지 않다. 그들은 막 사귀기 시작한 연인의 옥시토신 양을 측정하고 나서 6달 동안 그들을 추적했다. 6달 뒤에 아직 헤어지지 않고 잘 지낸 연인들은 처음에 옥시토신 양이 높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건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죠. 사랑해서 아직 옥시토신이 많은 건지 옥시토신이 많아서 사랑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재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약간 19금인데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패티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떠한 원리로 사람이 패티시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책에서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읽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몇 가지만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뇌와 인간 사회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또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선택 이런 것들을 뇌과학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루는 과목이었어요. 심리학과 전공 과목이었고요. 근데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어떤 과학 논문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은 물론 굉장히 엄밀한 연구와 엄밀한 체계 그리고 또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는 논문의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1년을 했는데 그때 배운 가장 큰 저의 인생의 어떤 배움이 있다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과 근거가 주어졌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한 전제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한 번 더 비판해보는 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수업을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이런 과학 교양서 특히 신경과학, 사회신경과학 분야의 어떤 과학 교양서를 추천해드릴 때 늘 그 말씀을 드려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 책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제가 우려를 이렇게 조심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제가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에는 동물 실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을 상대로 하는 실험에는 당연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동물 실험을 예로 들면서도 이것이 인간에 대한 암시라는 걸 결코 숨기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인간에게도 유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가설과 증명이 섞여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게 진화심리학의 어쩔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이런 식이거든요. 219페이지를 보면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탄탄하게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가설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남자와 여자의 몸속에서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한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이걸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신호를 전달합니다. 그게 걔네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앞서 나온 내용들을 쭉 보면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인간의 유대감 형성에 결정적인 물질이고 이것만 비강에다 뿌려주면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이걸 막 모두한테 패치처럼 붙이고 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도 몰라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쭉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도 과학자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논문들을 취사 선택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계속 마음속으로 비판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 연구에서 놓친 게 뭐지? 이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뭐지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스탠스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249페이지인데요. 물려받은 유전자, 어머니 자궁 속에서 일어난 일들, 부모의 보살핌 또는 방치가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에 큰 영향을 준다. 여자의 뇌는 남자를 아기로, 남자의 뇌는 여자를 영역의 일부로 인지한다는 레리 영의 의견은 그다지 정치적으로 신중한 사랑 이론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 관념을 구시대의 스테레오타입으로 여기곤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아닌 척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 결론은 자연이 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좀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그 강화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을 순수하게 과학적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신중하거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자연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이런 케이스를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인데 46페이지에 수압의 연구팀이 남성과 여성의 분계선조 침대핵,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분계선조 침대핵,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의 분계선조 침대핵을 비교하여 관찰했을 때 트랜스젠더의 분계선조 침대핵은 여성의 그것과 크기가 같았다. 트랜스젠더가 고환 제거 수술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마찬가지였다. 여기까진 과학의 연구 결과죠. 이 연구 결과는 유럽 인권법원이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와 여권의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뇌의 어떤 부분의 크기가 원래 남성과 여성 사이의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여성의 그것과 크기가 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과학적 근거가 돼서 사회의 제도를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예시를 말을 할 거라면 뒤에 가서 과학적 연구에 대한 중립성을 말하는 것이 약간 모순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책을 너무 까기만 한 것 같아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잘 읽히게 또 분류도 잘 해놨다는 느낌이 딱 들고요. 잘 쓰여진 과학 교양서는 맞습니다. 만약에 이 책을 읽으시려거든 반드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 책이 있는데요. 이 스캡틱이란 잡지는 제목부터가 스캡틱이잖아요. 회의주의자들을 위한 과학 잡지거든요. 과학적 사고방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진화심리학이 말하는 성차별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이 있어요.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그런 책들을 함께 읽어서 균형을 맞춰줘야 어떤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가지고서 어떤 사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랑이나 성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과학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쉽고 다양하게 또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편향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책이다 정도가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논문을 보고 싶다. 이 논문에서 전제한 게 뭔지, 이 논문에서 해석이 어떻게 됐고 이게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북스왑으로 제 생일 선물로 받은 책은 끌림의 과학과 혼자를 기르는 법 이렇게 두 권이었고요. 끌림의 과학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책익지라님의 영상도 모두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책익지라님 채널 영상 링크를 해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페이지 책익지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저도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겨울서점 검색하시면 제 페이스북 페이지가 뜨고요. 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공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읽은 책에 대한 짧은 감상평이라든가 그냥 제가 쓰는 짧은 글 같은 것도 올리곤 해요. 그러니까 채널의 소식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책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접하고 싶으시면 겨울서점 페이스북 페이지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책익지라님께 어떤 책을 선물을 해드려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